네, 오늘 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합이 3명이고요. 상승이 1명,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키다리 스튜디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토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서웅 차장은 보합권장 오리온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 전망을 하면서 엔터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장 예상을 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청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영원 전문가님, 연말 연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1월 효과도 이제 몰 건너간 것 같고요.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첫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어서 좀 미국 시장이 좀 출발할 때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미국 시장 출발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피크아웃을 좀 찍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기술주의 대표격으로 불리우는 테슬라와 애플이 좀 악재가 좀 발생을 하면서 좀 하락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인도분 자체가 좀 전망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특히나 좀 판매량이 좀 줄어들면서 할인 정책을 좀 펼치면서 실적 또한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 주들의 좀 최근 반등세에 이어서 좀 조정을 좀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공매도가 증가했다라는 점도 미국 시장에서도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승 출발을 했다가 개별 종목별 악재로 인해서 하락 전환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랭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상승폭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보합권 내에 좀 등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집중해봐야 될 것은 중국이 최근 코로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일 상승 마감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10시 반 이후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을 포트에 좀 구성을 할 때는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중국 소비주, 물론 우리나라가 PCR 검사로 인해서 좀 입국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 소비주들에 있어서는 조정 시 좀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업종별로 좀 전략을 세우셔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 이슈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분할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강보합세 정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환 부장님. 방금 전에 저희가 시장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만 오늘 장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반등을 좀 성공할 거라 보시나요? 그 양시장이 모두 다 지금 그 낙폭 과대 구간에 들어갔고 어제 이제 시장이 반등 나왔던 것도 그 낙폭 과대라는 인식이 좀 바탕이 됐었고요. 또 11시를 기점으로 금융 투자발의 매도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반등을 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그 연말 배당 차익 거래를 염두했던 금융 투자 쪽의 그 수급 이슈가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을 좀 꼬이게 만들었던 것으로 좀 받아주고 이를 받아줄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밀렸던 것이고요. 또 이 연초에 신용 담보 비율이 다시 정상화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한 작년까지 130% 신용 담보 비율이 140에서 150%까지 오고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되면서 131에서 140, 그러니까 140 이하에 있던 그런 그 개인들의 신용 물량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쏟아졌던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악재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이제 반도체 세공제 25% 확대안과 애플 팍스톤 공장 90% 공장 가동률 회복 소식이 나오면서 PCB라든가 MLCC 이런 반도체 섹터도 낙폭과대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될 것 같고 중국 시장 자체가 리오프닝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 섹터에 좀 집중할 필요는 있는데 전이 이제 미증시 빠진 것도 사실 테슬라랑 애플이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좀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그 연초에 좀 어떤 글로벌 증시 특히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국내 증시는 사실 좀 별로 그렇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처음에 좀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에
한 10시 반 이후로 중진시 흐름 보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좀 상승 마감까지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리오프닝 효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요. 지속해서 콘텐츠주들의 순환매를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웹툰 콘텐츠 플랫폼을 좀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에서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만화의 IP를 활용한 판권의 판매가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와 영화 제작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되는 것이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에 웹툰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웹툰에 대한 수요가 좀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현재 가격에 있어서 접근 가능성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2022년 결산 실적이 이제 1분기도 발표가 될 텐데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작년 연말에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에서 이 동평균선의 정배열 상태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웹툰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뭐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라면 정고점 11,000원짜리 넘는 흐름들은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좀 조정 시종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청환 부장님. 네, 오늘 토비스 말씀드리겠고요. 그 전일 미증시에서도 그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이 있는데, 동사는 그 카지노 그 모니터를 주력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전장용 디스플레이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지노 업계가 지금 업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3년 주기에 노후 제품 교체 시기가 좀 도래했는데, 보통 동사가 7대3 비율로 교체 제품과 이제 신규 수요가 같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2020년도 역성장 이후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어서 올해 아마 그 카지노 모니터 매출도 그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바로 전장용 디스플레이 그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사가 이제 그 대연에 그 작년에 그 3천억 규모의 그 캐파의 이제 그 공장 설비를 그 완료 2020년도에 공장 완공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의 수주량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조에서 최근에 3분기까지 5조까지 급증을 하고 있고, 연간 40%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국내 서천 공장도 올해까지 2천억 캐파의 그 설비가 완료가 되는데, 상반기에 일부 양산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제 5천억 캐파가 연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동사의 매출이 작년에 한 3천억, 3,200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매출을 뛰어나는 캐파가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 캐파 증설 이후에 추가적으로 고객사도 더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전장용 쪽은 LG 디스플레이랑 현대모비스, 덴소에 좀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추가 고객사가 더 늘어난다는 점들 봤을 때 전장 쪽 사업까지 올해가 폭발한다. 실제 실적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95억 정도 예상되고요. 올해 319억, 내년에 467억에서 한 500억까지도 보기 때문에 올해부터 굉장히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현재 PR도 6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도 5배 수준이니까 9배 정도만 타겟으로 잡아도 충분히 먹을 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토비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